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네. 전에 간이 현상으로 잠깐 대체해서 업로드 했었는데 그죠? 근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 집이 그렇게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차가 안 와요. 마을버스가 안 오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30분을 기다렸는데 안 와서 제가 포기하고서 집으로 돌아와서 편히 쉬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새해 인사를 이렇게 정식으로 남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 한 해 감사했고요. 올해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제가 왜 비싼가? 왜 비싼가를 이건 왜 비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지금 밑에 또 비싼 제품들이 좀 더 있긴 있죠. 뭐 익스플로러 자켓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를테면 셔츠에서는 덤키드 제품도 있고, 뭐 B3라든지 그다음에 콜린보의 뭐 G1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뭐 근데 왜 비싼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제품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이 제품. 플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제품이실 것 같은데, 윈터 에비에이터 베스트입니다. 올해의 색깔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나왔고요. 요 레드 브라운 컬러는 아마 희귀 컬러라서 다음에 다시는 생산이 되지 않을 모델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간혹 나타나는 이제 컬러이긴 한데, 요게 이제 세피아 브라운입니다. 세피아 브라운은 재작년에도 한번 출시를 했었던 컬러인데, 세피아 브라운에 커스터마이징 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세피아 브라운을 선택이 돼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겁니다. 레드 브라운은 아마 또 임팩트가 강한 컬러고 커스터마이징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컬러이기 때문에 재출시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 제품 윈터 에비에이터 제품 왜 이제 어떤 구조 때문에 이게 지금 비싼가? 비싼가? 왜 비싼가? 왜 비싼가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 지금 얼마 정도 더라? 국내에서 이제 165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꾸준히 가격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언론 피플을 통해 가지고 프릴러스가 처음 소개될 때부터 해서 2016년도에 이제 윈터 에비에이터 베스트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때 판매 가격이 그때 당시에 물가가 오르기 전인데도 판매가가 90만 원대. 그다음 커스터마이징이 99만 원 정도가 됐었던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10만 원씩 10만 원씩 거의 뭐 상승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의 구조 원리는 3층 구조로 돼 있어요. 3층 구조로 돼 있는데, 이 플리러스 오리지널 헤비 웨이트 정글 클로스가 겉면을 구성하고, 안쪽은 울 알파카 블렌디드가 보온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플란넬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란넬 원단이 들어가 있는데 코튼 플란넬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온도로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냉기를 막고 안쪽에서 보온하고, 가운데가 열 차단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갖고 있는 성능, 기능적 성능이거든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지금 되게 수려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되는데, 그리고 이게 지퍼로 구성이 되고, 포켓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갖다가 카고 포켓으로 돼 있고, 뒷면에 맥 포켓이나 게임 포켓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포켓이 들어있어요. 사실상 맥 포켓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퍼는 위로 지퍼를 잠그고 밑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이더들이 오토바이에 탔을 때 밑으로 내리고 위로 열고 밑으로 내리고 위로 열고 이런 거 갖다 간편하게 해서 구조가 된 거고, 여기에 이제 라이딩을 했을 때 여기서 맵을 꺼내서 이렇게 봤다라는 전제로 갖다가 여기에 큰 포켓이 들어가는데, 이 디자인은 제가 알기로는 1차 세계 대전 무렵에 이제 일반 11년 비행사들이 착용했던 옷에서 파생이 돼서 이제 군용에서 썼고, 라이더들한테도 이 디자인이 가죽 형태의 디자인으로 갖다 넘어갔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갖다가 이제 디벨롭이 돼가지고 이제 프릴러스가 이 디자인에 갖다가 그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한 이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모태는 1900년대 초, 그러니까 20세기 초 정도가 되고, 그게 이제 다른 형태의 원자재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것 같다가 프릴러스가 사용을 했고, 이 제품이 이렇게 알파카 베스트로 나오는 이유는
사실 요거는 이제 플러스가 원래는 지금 현재는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지만 플러스를 대표하는 상품은 원래 호사이드 레더 자켓이었어요. 디어스킨 레더 자켓이랑 같이. 근데 현재는 좀 생산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 호사이드 자켓이 지금 가격이 진짜 더 많이 상승했지만 그때 오르기 전에도 비쌌잖아요. 그 비싼 자켓을 샀는데 그 활용성 문제에서 이제 조금 더 추워졌을 경우나 네. 이제 라이더 같은 분들은 이제 착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 착용기가 짧으니까 이 착용기가 늘리기 위해서 가슴 부분을 보호하여서 이제 더 가죽 자켓을 입고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번에 그래서 이제 알파카 베스트인데 이게 왜 비싸냐면 사실 N1이랑 만드는 비용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면 이제 성분 완전히 구조적이 똑같잖아요. 디자인 똑같고 팔이 하나 떨어진 거랑 팔이 있는 거랑은 사실 공임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요즘 세상은 원자재도 많이 비싸졌지만 공임이 너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공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들은 사실상 공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되게 멋있는 제품이고 사실상 사치품에 가깝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한테만 그리고 멋있다고 생각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기보다는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제품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를 거의 둘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윈터 베스트였어. 네, 계속해서 저희가 보여드릴 제품은 요 입고 계신 제품입니다. 제품의 이름은 사스쿼치 다운 자켓입니다. 사스쿼치 다운 자켓은 요 제품인데 구조가 엄청 특이해요. 네. 지퍼로 전혀 안 하고 스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풀러 나가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완전 닫게 되면은 제가 보시면 두 가지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절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온성을 원한다 하면은 끝까지 채우면 되고요. 밥을 먹어야겠다 하면은 그냥 유연하게 채우면 됩니다. 안에는 이렇게 덕함으로 되어 있어서 포인트 부분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라벨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코요 테퍼예요. 그래서 뗐다 붙였다 탈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겉에 모자도 탈착이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사스쿼치 라벨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요. 이 자켓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너무 예쁘죠? 더 재밌는 건 이 모자에도 따로 이 라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빼면은 이런 식으로 모자도 굉장히 입체감이 있어요. 요거 이제 일단 제가 노 선생님께서 이 제품의 그 약간 디자인적인 것 갖다 설명을 해줬는데 그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 제품은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어진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그 영감을 받은 제품은 프랑스의 M사의 그 초기형 다운 파카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M사 하면은 뭐 지금 엄청나게 이제 비싼 브랜드로 이제 자켓이죠. 저희 와이프도 하나 갖고 있는데 와. 등골 휘는 줄 알았습니다. 부러진 줄 알고서 제가 그게 뭐 고등학생 등골 부러질 것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게 더 비쌌다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 영국의 N사의 그게 500만 원짜리가 강남 애들이 그렇게 입는다고 그러던데 그것과 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자켓입니다. 물론 이제 인슐레이션이 다른데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품 아까 말씀드렸다가 M사의 초기형 자켓 이제 최초의 상업용 다운 파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M사가 만들었던 거는 산악인들을 위해서 최초로 공급이 되었던 이제 자켓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특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스냅 버튼을 갖다가 이중 구조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제품이 이제 그 자켓을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건데 아까 제가 N사하고 왜 동일 구조를 갖고 있는 거냐면은 요 겉감인데 겉감이 N사 같은 경우에는 또 영국의 N사 같은 경우에는 벤타일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원단인데 코튼 100%인데 방수가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는 그리고 방풍력이 좋은 원단인데 예전에 치면 기능성 원단이 지금은 이제 크게 사용되지 않죠. 왜냐면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 네. 비싼 이유는 코튼 100%라도 방수를 갖게 하려면 전에도 제가 그 마스터 실드를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초장면사를 극한의 그 한계까지 방적의 상태일 때 꼬았고 그 꼬은 실을 다시 한번 극한의 상태까지 해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습기가 닿으면 면 원래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면 팽창하니까 물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흐르는 그 원리인데 그 원리를 그대로 만들어진 게 마스터 실드 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벤타일이라는 똑같은 제품과 있는데 이제 이름을 이제 일본 벤타일이 아니라 마스터 실드라고 이제 개명을 받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원단에 이제 이 원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특징이 뭐냐면 색상이 그 투톤 같은 효과가 납니다. 약간 보면 이거 지금 근데 매니저가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점점 길어진 느낌이다, 그지? 일단 회원님 지금 미쉐린 타이어 같아요. 일단 요 지금 후드를 빼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요 이 원단이 지금 색상이 투톤 효과 같은 느낌을 갖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를 이제 솔라로 원단 같은 느낌으로 갖다가 색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단을 이제 극한까지 짜가지고 반사하는 색상에 따라서 그럼 반사는 티 두 색상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닌데 이 색상이 이제 밀도가 높아지니까 네. 반사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보시면 약간 살구랑 카키에 좀 오묘하게 섞이면서 음. 홀로그램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미디엄 웨이트의 그 마스터 실드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방수력이 거의 90몇 %가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흐르는 눈이나 비는 다 방수가 되는데 침수했을 때가 이제 그 코튼의 한계력이 있기 때문에 나일론과 다르게 그런 이제 그런 게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극한의 한계까지 다 꽂았기 때문에 방수 방풍 다 되고 안에서 열을 가두면서 습기만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코튼의 한계 오가닉 원단이 오가닉이 아니라 천연 원단이니까 천연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이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진 브레서블 원단 같은 경우만 가능한데 이제 기본적인 나일론은 사실상 안에 있는 열기와 습기를 다 가두어 버리죠. 열기를 가두는 건 좋은데 습기를 가두는 건 안 좋아. 네. 습기를 가두게 되면 약간 다시 또 금방 냉각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런 부분 때문에 습기가 빠져나가는 게 좋다 이거죠. 나일론 원단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 한계성입니다. 근데 이 안에 원단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원단이에요. 또 이 나일론을 사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너 라이닝은 안 나왔네. 어쨌든 뭐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안쪽은 나일론 100%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순전히 이제 팔에 진입하는 방식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구성. 내구성 때문에 나일론 100% 사용하는데 이 제품은 이제 안쪽에서는 그 열을 차단하고 습기를 가두지만 여기서 다시 이제 그 아이러니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뒤집혀야 되는데 밖으로 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원단의 능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 포켓이 이렇게 다 벨크로로 왔다가 제작해서 이렇게 손을 들어가고 심지어 포켓 패딩이 있네요. 포켓에다 패딩을 넣었죠. 여기가 핸드 워머 포켓입니다. 원단은 안쪽으로 똑같이 나일론 립스틱을 사용했고 이런 형태의 이렇게 지금 후드를 떼도 전혀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구조고 스텝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가죽 스토퍼가 있고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켓입니다. 따뜻하죠? 장난 아니에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사실 이 정도 가격 선에 올라가면은 구스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식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나도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걸 프리러스가 알면 좀 그렇겠지만 왜 구스를 사용하는지 가격이 똑같은 게 있을 텐데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구스보다 더 비싼 다운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 화이트 덕다운인가 화이트 구스는 동유럽이 제일 유명해. 동유럽이랑 그 다음에 프랑스가 제일 유명한데 화이트 덕다운의 헝가리 프렌치 덕다운이 유명하거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된 덕다운은 93%가 다운을 사용하고 7%가 페달을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94육이네요.
93하고 7이 아니라 94.6이네요. 네, 94.6이고요. 원래는 이제 그럼 100%를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100%의 다운으로는 구성이 안 된대요. 헤더가 반드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9대 10이 아니면 8대 2거든. 근데 이게 9대 1 아니면 8대 2인데 여기는 이제 좀 비율을 더해서 다운의 용량을 높여가지고 필 파워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필 파워가 750 필 파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겉감의 밀도력이 높아가지고 이걸 내리 눌리다 보니까 필 파워가 상당히 안 나오고 있는데 안에는 필 파워가 엄청나게 많이 가득 차 있는 다운팩을 사용을 하고 있죠. 브랜드는 프릴러스의 그레이트 렉스. 맞습니다. 브레이티렉스 라인에서 나오고 있고요. 사스쿼치 라인에서 나오고 있어서 아웃도어용으로 갖다가 개발된 겁니다. 20세기 초에 아웃도어를 담당하고 있는 거는 그레이트 레이크스 GMT니까 거기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킹벌 크루즈. 이제 콜린보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콜린보 이제 새로 제품인데 생각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있는 제품들이 들어왔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포레스터 코트입니다. 말 그대로 포레스터 코트라는 건 이제 숲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포레스트 레인저가 착용했던 자켓을 이제 이런 거기서 파생이 돼서 이제 온 거고요. 겉감은 이제 굉장히 이게 밀도가 높은 헤비 울 멜톤을 사용한 옴브레 체크 컬러를 사용을 한 코트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구조가 좀 특이한데 옛날 당시에 1900년도 초반에 사용이 되었던 케이프 코트 같은 느낌을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케이프 코트는 이제 케이프는 망토 같은 건데 여기를 보면 이제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구성이 된 부분 갖다가 이제 케이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두꺼운 울을 사용하고 있고 이 팔 부분에 이제 그 스티어 하이드를 부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 하이드는 거세소입니다. 네, 거세소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포켓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도 포켓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모자는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컬러는 지금 하이 컬러로 되어 있지만 눕힐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눕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코트처럼 되어 있고 1900년대 초니까 지퍼가 잘 사용되지 않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귀여운 주머니. 안쪽은 이제 코튼의 그걸 썼고요. 라이닝을 썼고 울에서 이제 100% 울이 몸에 닿으면은 저항감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코튼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안쪽은 코드로를 있고 탈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 눕힐 수 있고 뒤에 구조에는 이제 게임 포켓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수화물을 갖다 이제 보관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냥을 했을 때 그 사냥물을 갖다가 여기 안에다가 토끼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잡았을 때 여기다가 이제 보관을 했던 흔적입니다. 이제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바람을 다 막고 울 코트답게 보온성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졌어서 옛날 그 로키 산맥 같은데 이제 나 그런 데날리 이런 산에서 이제 착용을 했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앞에 보면 저도 이 구조의 옷은 이제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이 앞부분에 이제 거의 그 코튼을 갖다가 내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안쪽에 이제 울을 갖다 바로 직접 노출하지 않고 안쪽으로도 이제 그 원단을 갖다 좀 더 부드러운 원단을 갖다가 덧대서 겉감보다 안에 보면 그지 느껴지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왈데스 빈티지 왈데스 빈티지 포켓 빈티지 지퍼를 갖다가 이제 왈데스가 복합한 제품을 갖다가 이제 브라스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쪽도 특이한데요. 이건 이제 이게 후클리스 타입의 지퍼였는데 그것 갖다 이제 그대로 진행한 겁니다. 물리지 않도록. 그 다음 제품. 이 제품이 조금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헷갈린 게 이게 아까 전에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제품은 아까 이거 지금 입고 있는 이거 같이 코요테 펄을 사용하고 있는 다운 파카입니다. 이제 오리지널 테리픽 다운 파카예요. 1950년도경에 그 파카라다가 그 디자인을 그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 겉감이 되게 특이한데 나일론 제품인데 피치 가공을 해서 이게 6040이에요.
6040인데 겉감의 윗부분에 올라가는 실을 갖다가 나일론으로 구성하고 네. 밑에 내려오는 실을 갖다가 이제 코튼으로 한 제품이에요. 원래는 이제 6040은 교차해서 방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위로 또 거의 다 전부 다 나일론을 하고 밑으로다가 이제 코튼을 넣은 케이스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부분 갖다 강제로 갖다가 이제 부드럽게 연마하고 피치 가공이라고 해서 이제 터치감이 올라오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되게 부드럽게 뭔가 몰스킨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6040 원단은 기본적으로 성능이 예전에 그 나일론 원단 100% 사용하기 전에 기능성 원단이거든요. 나일론이 그 내구성을 담당하고 코튼이 이제 투습 효과를 담당했었던 거라서 방수를 할 수 있고 방풍에 강했던 그렇지만 투습도 됐었던 기능성 원단을 갖다가 피치 가공까지 한 특이한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코요테 가공을 코요테의 펄을 여기다 써서 이제 그 보온까지 고려를 한 부분이 있고 이 제품은 안타깝게도 이제 그 후드가 떨어지지 않는 일체형 제품이에요. 일체형 제품이고 이 안쪽으로 갖다가 보시면 보아를 넣어서 핸드워머 쪽에는 보아를 넣어서 보온을 담당했어요. 이게 핸드워머고 이쪽은 카고. 대부분 이제 여기 이걸 왜 쓰나 했는데 이게 손을 넣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손을 넣는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고예요. 이렇게 주머니가 달린 거. 이것도 핸드워머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카고, 안쪽에 있는 거는 카고 포켓이에요. 이렇게. 물론 이것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파워그리드 형태의 와플 구조로다가만 되어 있어요. 완벽한 보온, 이제 여기에는 이런 보아 구조는 손을 넣으면 바로 보온이 되거든.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열기를 갖다가 한 번 더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보온성을 고려를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탈론 그 옛날 빈티지 탈론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 왈데스 제품을 갖다가 더블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더블집으로 빈티지 그 큰 이제 탈론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복각한 제품. 지금 탈론사가 이제 뭐 제대로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다음에 나올 제품에 또 탈론 지퍼가 나오긴 합니다. 이런 형태로 왔다가 그래서 안지 주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나일론 원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안쪽에 포켓이 아니라 단추를 갖다가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거가 있어야지 파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딱 뜯었을 경우에 단추가 풀리면서 여기 옷감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손상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걸 넣으면서 이제 그걸 막은 거죠. 변태 같네요. 변태 같네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아까 전에 6040이었잖아요. 이거 나일론 100% 원단을 여기랑 어깨 부분에 둬서 내구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약간 투톤 느낌 나도록 자연스러운 투톤 느낌이 나도록 한 부분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드의 사이즈는 조절할 수 있는데 특별히 조절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실물이 색깔이 더 이쁩니다. 맞아요. 사진보다. 착용한 사진들이 아마 저희 매니저님께서 업데이트 해주실 겁니다. 이거는 아마 매니저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것도 매니저가 잘 어울릴 것 같아. 맞아요. 오케이, 거기까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아미 에어포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그 이제 고고도 폭격기를 조종했던 조종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헤비 아우터입니다. 인터미디에이트 하이 또는 어드밴스드 라인업인데 최상의 방한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죠. 요거 더불어 B7이 있었습니다. B7은 근데 굉장히 소수 출시했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보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한 자켓이지만 B3는 그래도 많은 기간 동안 이제 보급이 되었었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양 한 마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자켓인데 무통 자켓이죠. 최초의 그런 이제 지금의 무스탕의 기원 같은 형태예요. 이제 이거에서 B6가 되고 B6가 이제 무스탕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일반적인 시빌리언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퍼졌던 현상이 볼 수 있는데 이 제품 이전에는 이제 로얄 에어포스 제품 우리 지금 이스맨에 들어왔었던 제품 지금 다 판매가 됐었지만 그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그 쉽스킨 자켓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미군이
만들었던 자켓으로 갖다 되는데 이 제품은 전체에는 양을 그 털을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 이런 이제 보호를 해야 될 부분, 내구성을 위해 강조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말가죽 또는 소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가죽이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도 말고. 네, 거기도 말가죽이고 이 지금 벨트에 이런 지금 두께를 필요한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 벨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카우하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져보면 굉장히 말가죽인데 굉장히 특이한 이제 에너린 피니쉬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스트맨 제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리스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래커블 베지터블 테너리를 하는데 크래커블 방식의 옛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콜린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식은 테너리 방식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아마 그 동아시아 쪽에 넘어오면서 좀 변질이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색상을 입히는 방식에 따라서 가죽의 형태가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 나중에 파인크랙 레더 그 업데이트 인터뷰 업데이트를 하면은 아마 거기서 이제 파인크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데 안류라는 방식을 갖다가 안류를 가죽에 어떻게 계속 도포를 하고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가죽의 질감 표현과 형태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무게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질감 딱딱하냐 이런 것도 그 안료를 어떻게 바르냐 마지막 테너리 방식에서 그거에 따라 가는데 이 방식은 호주산 양인데 호주산 양에 그 마지막으로 갖다가 이제 안료를 이제 블랙으로 바르면서 피니싱을 하는데 그 방식을 하지 않고 화이트 염색약 갖다가 스프레이 방식으로 갖다가 뿌려서 안착을 시켜서 안에 있는 피부색하고 화이트하고 섞여서 이 형태의 밀키 화이트 컬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검은색을 사용을 했으면 약간 좀 다르게 나왔을 건데 흰색은 검은색은 그대로 착색이 됐을 거야. 흰색은 이제 안쪽 색깔하고 같이 믹스돼서 나와서 이 형태의 컬러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컬러는 콜린보가 다시 만든다고 해도 100% 이 컬러가 다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하나가 거의 다 그러니까 유니크입니다. 하나하나 개체마다 다 다를 거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콜린보가 또 이 제품을 만든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콜린보는 거의 다 100% 콜렉션 타입이라서 레귤러 아이템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스트맨 비스랑 다르게 약간 더 가볍게 되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3mm 형태로 왔다가 전부 다 일괄적으로 왔다가 커팅을 해서 매우 이제 부드럽고 짧게 구성이 됐는데 특이한 점이 모량이 굉장히 치밀해. 되게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게 호주산 양하고 북미산 양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스트맨은 북미산 양을 사용하는데 북미산 양은 약간 뭉치는 느낌이 있는데 호주산 양은 만지면 이게 뭐 밍크 같나 약간 밍크털 느낌이 약간 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갖다가 뭐 당연히 이 정도 가격선이고 콜린보가 만들었다 보니까 퀄리티 부분에서는 지적을 할 내용이 전혀 없고요. 디자인적으로 갖다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목 부분 갖다가 기존의 다른 제품과 다르게 약간 여유 있게 생산을 해서 약간 목까지 다 올렸을 때 거부감이 없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 제품에 사용된 지퍼는 이제 탈론 지퍼를 사용을 했고요. 당시에는 탈론이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크라운을 사용했고 두 번째는 탈론을 사용했습니다. 포클리스를 사용한 버전도 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보기 드문 타입 중에 하나죠. 안쪽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콜린보의 라벨하고 이제 생산 제품. 요거는 그냥 이제 콜린보가 가상의 회사를 만들었다. 콜린보 샌디 GMT라는 회사를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약간 밝은 느낌의 비스리 무스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컬러에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 납득이 안 가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의 산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다. 비싸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스트맨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만듦새 자체는 이게 좀 더 좋아요. 근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한다면 무스탕 선에서는 이스트맨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 이제 파인크랙 레더의 대표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방식을 갖다 이제 했었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그 옴브레 체크가 왜 비싸냐? 저게 사용된 원단 그 울 원단하고 저렇게 그 가죽을 패치를 대고 이런 작업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처음에랑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공인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현상이 계속됐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확률이 크다. 오늘이 제일 싸다. 그게 답이 될 것 같아. 지금 오늘이 제일 싸다고 하잖아 항상.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다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 이제 우리 노 선생님을 간절히 찾는 그 팬들이라고 해야 되냐? 어쨌든 이제 구독자분들이 있으셔서 오늘도 이렇게 출연했는데 다음에도 출연하실 건가요? 대표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좋은 또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갖다가 이거 어떻게 이거 앙케이트를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라이브를 해야죠. 라이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